그래서 여기 스트리도사가 균형이 깨지면 아건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건강 상태가 더 깊어지면 질병으로 가는데, 질병으로 가기 전에 이 체질 균형이 깨진 상태를 앞통을 눌러서 통증이 느껴진 것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이 상태일 때 이제 건강 수준을 평가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무엇이 원인인지, 이 독립변인에 있는 이 6가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아건강 상태가 됐는지, 또는 에너지 항상성, 호흡이나 맥박 뭐 이런들에, 아니면 신체 조성, 뭐 너무 비만하다든가 너무 말랐다든가 이런 것이 에너지 항상성이 파괴가 돼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마음 항상성이 파괴가 돼서 온 것인지, 이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의 값을 참고로 해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정감, 여기에 종속 변수의 그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살펴본 값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다시 재조정해주는 건강 증진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균형을 회복하도록,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점수가 낮다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서 이 점수를 향상시켜서 이제 이 에너지 항상성이나 마음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변인들이 또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정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이제 회복하고 개선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또 식이요법, 식사 습관이 잘못돼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활동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많다든가, 뭐 이러한 것도 되겠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뭐 음주를 심하게 한다든가, 또는 뭐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든가, 또는 뭐 직업상 어떤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자꾸 좌절이 된다든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자꾸 좌절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항상성이나 마음 항상성, 그리고 종속 변수인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또 마음 항상성 내에서도 낮게 나타나는 변인이 있으면 그 변인에 대해서도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주는 이런 조정행위가 바로 힐링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근거로 해서 모니터링에서 나온 값을 비교 평가를 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인과 모형을 보고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는지 과제를 정립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재조정에 들어가는,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이 기준점을 벗어난 것을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관측 변수 중에 문제가 있는 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 안정감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 건강해지고, 그러면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삶의 만족도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뿌듯하고, 왜냐, 대인관계도 좋고 자아실현도 해서 여기에서 자아실현 욕구가 성취가 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이것이 다시 여기서 나온 값들을 측정하면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형이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신 모니터링 관측 변수 모형입니다. 이거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잠재 변수들 있죠. 에너지 향상성, 그 다음에 마음 향상성,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 이러한 그 잠재 변수를, 이 잠재 변수가 이제 값이 어느 정도로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을 바로 이 관측 변수라고 합니다. 이 관측 변수는 생활습관, 즉 건강 증진 행위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강 책임에 대한 것은 뭐 흡연량, 음주량,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 또 건강검진은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고, 대인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6가지에 대한 23가지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그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관측 변수를 이제 측정을 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향상성에서 이 활력 지수는 이제 맥박, 혈압을 재는 혈압계로 재면 되죠. 체온은 이제 체온계로 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1분간 호흡수를 재면 됩니다. 누워서 재는 방법이 있고, 이 측정 기술은 실습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신체 조성은 BMI, 즉 체중을 키의 자승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측정하고요. 체지방률, 뭐 요즘에는 기계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가서 딱 쓰기만 하면 체지방량, 체지방률, 근육량, 뭐 기초대사량, BMI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세 검사도 같이 해줘서 이제 무엇이 원인인지를 좀 찾아주면 좋고요. 마음 항상성은 자기 조절력은 뇌파 검사기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뇌파 검사기로 이완, 그 다음에 휴식입니다. 주의, 집중력, 요선 알파파, SML파, 저베타파 그 뇌파 상태를 측정해서 이것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 30대 30대 30 균형을 이루면 좋고, 이 3가지가 각각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자기 조절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에 대한 것도 설문지가 있어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 4가지 관측 변수에 대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율신경 비율은 맥파 검사를 통해서 심박수라든가 혈액 흐름을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각성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1.5 대 1의 비율로 나오면 좋고요. 교감과 부교감 비율이.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 비율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1.6 대 1이면 황금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건강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6가지 측정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해내고요. 그 다음에 체질에 대한 것, 트리도사에 대한 측정도 설문조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압통은 손으로 복부나 어깨, 가슴을 눌러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독소에 대한 측정은 이제 어느 때는 거냐면 요 신체 조성, 이거의 원인을, 그 다음에 독소가 얼만큼 있는지를 조사해서 해독에 필요한 이러한 측정 그 변수가 되겠고요. 체력은 이제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넓이뛰기와 신체 조성, 그리고 온몸 일으키기, 요 3가지를 갖고 신체 나이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행복지수 측정하는 설문조사가 있고, 이 건강 관련 그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또 검증된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설문조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다 검증이 된,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된 그런 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건강증진학의 융합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의 지표 계통도인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질의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이 궁극적인 가장 높은 데 있는 상위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하위 지표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부 스트레스, 외부 스트레스, 삶의 조건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 기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항상성 균형이 깨지면 육체적 질병이 오고 마음의 질병이 옵니다. 마음의 질병이 온 것을 긍정적 기질로 전환시켜 줘서 이제 항상성을 회복하고, 이거를 다시 더 의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지혜와 영성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마음과 정신 건강이 이제
확립이 되면